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 2021에서 혁신상을 받은 벤처기업 간부 모셨습니다. 원격 비대면 재활 솔루션 리블레스를 선보인 H로보틱스 구익모 대표입니다. 코로나 시대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는 신기술인데요. 기술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CES에서 혁신상을 받았다. 굉장히 영예로운 상 같은데 이 기술이 리블레스라고 하는데 이거 영어라 좀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기술입니까? 리블레스. 네, 리블레스는 이제 말 그대로 다시 이제 신의 축복을 돌려준다. 그러니까 신체의 부자연스러움을 다시 돌려준다는 뜻에서 이제 장명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품을 개발하게 된 동기 자체가 네. 재활 시장에서 이제 환자들이 늘어나는 것 대비해서 공급의 부족 현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과정에서 이제 로봇 기술과 IoT를 좀 융복합해서 솔루션을 찾아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스마트 재활기기라는 기기와 그거를 원격에서 지원을 해주는 원격 진료 플랫폼이 접목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로봇 기술과 IoT 기술을 접합했다. 사실 병원에 가면 굉장히 기계가 크잖아요. 네. 비싸고 네네.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잘 공급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그보다 훨씬 작은 기계를 네. 가지고 이런 진료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원격 진료하면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하고 또 재활하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지 그걸 중간중간에 또 관리를 해준다. 그런 건가요? 네, 일단은 원격 진료의 취지는 예. 이제 원래 이제 제품이 이제 기존의 제품들이 병원에 있는 것이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되게 고가고 큽니다. 예. 근데 이제 재활 환자들의 카테고리를 보면은 가정에서 재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제품들을 집으로 보내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 제품의 기기는 이제 집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좀 대중적인 영역으로 좀 이 가격과 기능을 풀어내고자 이제 해결책을 제시한 거고요. 그거를 이제 집에서 재활 치료를 받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의사분들의 전문적인 의견이 없이 혼자서 받다 보면은 이게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고자 집에서도 의사분이 접속을 해서 자문을 해주고 치료에 대한 진단을 해주고 그리고 제품에다가 직접 재활 기능을 프리셋해서 의사가 이제 프리셋 해준 값을 이제 환자가 이제 원클릭만으로 쉽게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구현을 한 게 저희의 원격 재활 솔루션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지금 재활 솔루션에 신체 어떤 부위 위주로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까? 일단 신체에서 가장 이제 많이 쓰는 관절이 저희가 이제 손목, 팔꿈치, 무릎, 발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은 특이하게 이제 멀티 펑션 이제 포지셔닝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하나 가지고 4가지 부위를 다 치료를 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 번에 4부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구동기가 이게 탈부착이 가능한 모듈 구조 형태를 갖고 있어서 이 포지션을 옮기면서 4군데 부위를 재활 치료를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리블레스라는 걸 이용하는 게 이제 의료진의 자문, 가이드, 진료에 따라서 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원격 진료가 공식적으로 허용이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럼 현 상태에서 이런 뛰어난 기술을 개발을 했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제품 자체만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제품을 사용할 때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원격 기능을 쓸 것인가 아니면 안 쓸 것인가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제 아쉽게도 이제 원격 진료 행위는 못하고 제품 단순히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고요. 이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거를 해결하고자 요즘에 나라에서 많이 이제 도와주시는 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에 지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네. 아무런 규제 없이 마음껏 한번 해보라는. 네. 그런 신청을 지금 하신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 승인이 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서 재활 솔루션을 원격 재활 솔루션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이제 시범 케이스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언제쯤 그게 가능할까요, 국내에서? 저희가 작년 말에 신청을 해놨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빠르면 2월 초에서 뭐 3월 초 사이에 결과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니까 사실 대면 진료가 쉽지 않아서 상당히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네. 세계적으로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원격 진료가 우리나라는 안 돼 있지만 다른 나라는 지금 다 허용돼 있잖아요. 네네. 그럼 다른 나라에서 먼저 시작할 가능성은 없어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사업을 타겟팅하는 국가가 이제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 오히려 이제 인증 승인 절차도 미국을 위주로 먼저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월 말에는 북미에서 좀 트라이얼 버전으로 먼저 테스트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달 말에 시험 네. 버전으로. 네. 그래요. 그러면 뭐 병원에서 활용하고 원격으로 하려면 의료보험 같은 것도 돼야 될 텐데 그런 작업들 상당히 복잡하지 않아요, 미국에는? 예, 다행히 저희가 이제 여러 분야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현지 파트너십을 맺어서 전략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이제 회사들도 있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북미에서 보험 수가 코드를 취득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네. 뭐 유럽도 코로나 환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이런 좀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재활 진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유럽 시장은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가 이제 타겟팅하고 있는 국가가 이제 미국이 우선이긴 하지만 이제 글로벌리하게 다 진출을 하는 게 최종 목표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EU도 지금 이제 정부 이제 중기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큐베이팅 작업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유럽 쪽을 본격적으로 저희가 진출을 못 하고 있는 거는 CE 인증이 마무리가 안 돼서 지금 CE 인증이 마무리가 저희가 4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때 시작을 기점으로 본격화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먼저 지금 상용화가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는 규제 샌드박스에서 통해서 시범적으로 이제 해보는 거고요. 네. 그런데 뭐 저도 이게 재활 때문에 병원에 가본 적은 있지만 사실 사람이 직접 진단하고 좀 사람이 이렇게 좀 직접 재활 치료를 도와주면 훨씬 더 잘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그 리블레스로 하면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일단 이제 전문 치료사분들이 하는 레벨이랑 기기가 하는 레벨에 대한 이제 목적과 이제 기준이 좀 틀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존에도 지금 병원에서도 디지털 재활 치료 기기라는 이제 CPM이라는 제품이 20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그걸 아직까지도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로봇 재활 기기들도 이미 고가의 재활 기기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카테고리에서 볼 때 이제 저희 장비도 똑같은 레벨의 장비이기 때문에 이제 사용에 대한 뭐 효용성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사람이 하는 거는 되게 이제 뭔가 정밀하고 뭔가 좀 잘 접촉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희 장비도 이제 지금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되면서 좀 더 팬시해지고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기까지 뭐 상당히 어려운 기술일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드는데 뭐 가장 어려웠던 점은 뭐였나요? 네, 뭐 저도 이제 기존에도 이제 다수의 제품이나 로봇을 만들어 보긴 했지만 특히 이제 의료기기라는 기준에서의 제품은 안전성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존의 제품을 만들었을 때 대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품질과 안정성을 계속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그 다음으로 더 요구되는 품질과 안정성들이 튀어나오면서 그 기준을 계속 저희가 해결하고 더 좋게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좀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개발에는 많은 이제 투자 비용이 필요할 텐데 뭐 자체 자본금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테고 어떤 외부 투자 같은 건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작년 11월에 시리즈 A 라운드까지 투자 유치를 받아서 초기 투자 자금을 그렇군요. 그러면 뭐 기업들과의 협업, 큰 기업들과의 협업 같은 건 좀 같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논의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 CES 수상을 기점으로 이제 연락도 많이 주시고 있어서 뭐
저도 원하는 바이기도 하고 상반기 안에는 뭔가 이제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 뭐 좋은 중견기업들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려면 이제 병원과 이런 어떤 협업이 국내 병원과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런 거는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 제품을 만들면서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품질 안전성도 그렇고 기능적으로도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수의 병원과 의사분들, 치료사분들한테 이제 사용성 평가나 이제 안전성 평가 뭐 이런 거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좀 얼굴을 익히고 그리고 같이 일할 수 있는 펌도 조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가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네트워크의 분들과 한번 한 차례 더 소통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좋은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로 지금 팔꿈치, 손목, 발목, 무릎 네 부위를 이게 재활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시험적으로 했을 때 특별히 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네 곳 중에서 어떤 부분이 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뭐 다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저희가 미국에서는 이제 클리니컬 임상 연구까지는 아니고 테스트모니얼이라고 이제 단순 이제 환자한테 실질적으로 적용해서 확인을 하는 그런 작업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실제로 뇌졸중 뇌출혈 환자분이 다리를 못 쓰셨는데 그분한테 이제 발목이랑 무릎 쪽을 하셔갖고 좀 정상처럼 걸을 수 있게끔 이제 느낌이 왔다라고까지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서울 아산병원이랑 임상 연구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IRB 승인이 나갔고 조만간 그 결과를 바탕으로도 많은 이제 증명들을 저희가 제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스타트업들이 뭐 기술 개발하는데도 사실 자금력도 꽤 힘들 수도 있지만 뭐 제도적 어떤 걸림돌도 있었을 텐데 다른 스타트업들과 함께 보았을 때 정부에 좀 이런 우리 기술 개발하는 데는 이런 제도가 좀 필요하다, 뭔가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국가나 이제 정부로부터 저희가 지원 사업을 다수를 좀 많이 받기도 했고 그리고 많은 도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그거 이상의 뭔가 특별한 지원을 이제 요구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지나친 욕심 같고요. 일단 저희가 하는 길에 이제 기본적인 생각은 저 같은 경우에 저희가 가는 길에 이제 열심히 가려고 노력하면서 발생하는 장벽들이 있으면 그때마다 이제 기존에 이제 같이 이제 프로그램이나 정부 사업을 해주셨던 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어보고 상생점을 찾는 게 더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원격 비대면으로 재활 솔루션을 할 수 있는 리블레스 기술을 선보인 H로보틱스 구익모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